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오늘 고디바 녹음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마법사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취미부자 구슬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디바에서는 과연 어떤 사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구슬이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 숨쉬기 운동 전문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24살 예비 졸업생입니다. 올해로 20대 중반이 된 저의 최근 고민거리는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취방에서 학교까진 고작 15분 거리인데도 강의실에 도착하면 숨은 턱끝까지 차고 다리도 아픕니다. 새내기 땐 몸매 관리를 하겠다고 필라테스며 헬스며 각종 운동을 하다 보니 아무리 걸어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운동과 몇 년째 연을 끊고 살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여실히 느껴져요. 체력뿐만 아니라 조금만 추워지면 감기가 들고 술만 마시면 술병이 나고 격한 활동을 하면 다음날 100% 몸살에 걸리는 허약한 몸, 물렁해진 뱃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의 일상 속에는 자극적인 배달음식과 잦은 술자리,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휴대폰과 노트북을 자주 들여다보는 생활습관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유해한 자극으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시나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사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이 건강관리인 만큼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셀프 건강 자가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자신 있는 분부터 말씀할까요? 저는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점수가 자신 있는 분부터 말씀하라 했더니 아, 왜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건강을 좀 파트별로 나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신체적인 건강이 있고 좀 멘탈적인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반으로 생각해봤을 때 제 점수는 이제 신체적인 거 한 1점? 네? 참나, 네. 신체적인 거 1점, 그다음 멘탈적인 거 4점 해서 이제 5점이지 않을까. 2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5점, 5점, 1점, 4점? 네, 맞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괜찮지만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해리가 지금 몇 살이죠? 저 20살입니다. 20살. 네. 20살인데 신체가 1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제가 원래 살이 이제 대학 와서 많이 쪘거든요. 제가 원래 60kg였는데 대학에 10kg가 찐 거예요. 네. 70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이 다 배로만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점수는 이제 높게 줄 수가 없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라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좀 높게 줬습니다. 잠깐 타임. 만점이 5점이라고요? 그렇죠. 5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이 아니라 깜짝이야. 그러니까 5점 나눠서 신체, 멘탈 1.4점에서 총 10점 만점에 5점이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 4점이라는 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1점은 좀 너무 짜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대학교 와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멘탈 관리밖에 못하고 좀 몸을 버려두다시피 해서 이 몸뚱이가 몸뚱이요? 네. 원래는 좀 이제 근육이 있고 살이 좀 없었다면 이제 근육이 있고 살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몸이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해리가 본인한테 점수를 좀 짜게 해주는 편인 것 같네요. 놀랍네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하실 분. 저는 10점 만점에 5점 주겠습니다. 딱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혜리랑 반대로 이제 대학교 오면서 건강이 좀 나아진 편인데 고등학교 때는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정말 짧은 거리도 차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오, 이제 안방에서 화장실 갈 때. 아니,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20분이 안 걸렸는데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체력이 안 좋았다면 대학교 들어오고는 그래도 운동도 하고 계속 열심히 걸어 다니고 또 기숙사가 계단 100개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어서 매일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건강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래서 4점이라고요? 5점이요. 아, 5점이요. 평균, 중간. 평균? 괜찮은데요? 정신적인 것까지 합치면 몇 점이 될까요? 그러면 내려갈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 멘탈이 평균 이하예요? 제가 좀 유리 멘탈이라서 유리구슬이구나. 네, 잘 깨집니다. 조심히 다뤄야 돼요. 아, 네. 취급주의 붙여놔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혹시 텐텐은요? 저요. 자, 이게 보통 운동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냥 평균이야.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 진짜 한다는 맞아요. 거거든. 음. 뭔가를 안 하는 사람이 한 60은 될걸요? 60이 뭐야? 70%? 그래서 저는 하냐? 아이, 하고야 쉽죠. 하고야 쉽습니다. 운동. 그래서 점수 먼저 말씀드리면 한 2점? 네? 잠깐만 다들 너무 짜요 본인한테. 아, 너무 짜요. 아니, 지금 상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구슬이랑 헬이랑 비교해보면은 저는 너무 그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매기는 나의 점수. 나의 본인의 점수? 기준에서. 그럼 1점. 더 내려가나요? 그렇다기보다는 평균 아래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일단 저는 잠을 너무 안 잡니다. 제가 한 1년 됐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할까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 학교를 좀 많이 다니게 되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오.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사연을 보면서 전 줄 알았어요. 24살 예비 졸업생.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사연자분이랑 같은 입장에서 조금 이분들한테 이 평균 이 10점 만점에 5점이라는 요분들한테 좀 꿀팁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다들 생각보다 물어본 게 너무 미안해질 정도로 본인한테 너무나 짠 점수를 주고 있어요. 자, 쏘는요? 저요? 저는 사실 정신적인 거랑 신체적인 거랑 다 합해서 7점 줄 것 같거든요. 오. 근데 그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을 항상 했어요. 근데 지난 학기부터 몸이 너무 축나는 거예요. 과제가 갑자기 훅 많아지면서 매일 밤을 하루씩은 꼭 새는데 이 운동을 아침 6시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침 9시에 수업을 가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새벽 4시에 자는데 6시에 운동 가고 학교 가고. 철인이죠, 철인. 그렇게 한 달을 살아봤어요. 살았어요? 사실 왜냐면 네. 그 개월수가 남아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샤워 5분 만에 하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지하철까지 타임어택. 그렇죠. 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니까 진짜 활기는 찬데 이 저녁에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과제 해야 되는데 진짜 기절하기 직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지금 쭉 하고 오는데 장점은 과제가 많다 보니까 멘탈이 늘어요. 멘탈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늦게까지 해도 나 열심히 한다. 내일 되면 끝나 있는다 이 과제. 약간 이런 느낌이고 대신 체력이 진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수면 패턴이 제가 원래 되게 규칙적이었는데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올빼미형 인간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전 7점이었는데 다들 7점을 이제 겸손하게 가져왔는데 1등이었다. 와, 신기하네요. 그래도 다들 노력은 하셔야겠죠. 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건강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20대 초중반인 대학생이라서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라는 단어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패널분들은 대학생도 건강관리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면요. 제가 사실 연장자 포지션은 아닌데 어디 가면은 여기 갑자기 녹음실에 들어오니까 막 2살, 4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조금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각각 4명이 있는데 부족한 게 하나씩 있어요. 부족했다기보다는 건강에 안 좋은 걸 하는 걸 4가지씩 있어요. 불면증, 그다음에 과음,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과로.
이렇게 4개씩이 4,000항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불면증을 당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는데 저는 뭐 사실 병에 걸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셋은 뭔가 하나씩 와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한 명은 이렇게 제 친구 뭐 병명을 이렇게 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좀 이 피가 안 좋아졌어. 그리고 한 명은 진짜 막 죽을라 그래. 과로 친구는. 한 명은 그 친구는 뭐 좋다고 이제 흡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런 느낌. 오래 보셔야죠, 친구분. 오래 봐야 되는데 참.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다. 마냥 젊지 않다. 놀랍게도.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게 24시간 중에 적어도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실제 레퍼런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이구야. 혹시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도 대학생도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매일 약속이 있고 막 그래도 힘들어서 못 나가겠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약속이 막 많으면 다음 날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해도 막 체력이 딸리는 느낌이 없었다면 지금은 운동을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느낌도 있어서 건강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건강에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다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나중에 가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습관 중요하죠. 다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혜리는 어때요? 저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건강이 이제 육체적인 거는 이제 체력바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건 이제 만화바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 약간 만화에 나오는 네. 만화통, 체력통, 네. 피통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당장 체력이 소진되지만 이제 최대 체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화도 이제 깎이지만 이제 점점 이게 시련을 받을수록 멘탈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항상 이제 그 체력바가 빨간색이 되도록 운동을 했어요. 딸피. 네, 그래서 항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체력을 점점 늘려놨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풀피인데 근데 전체 체력이 계속 줄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분명히 오늘 잘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만 일하면 좀 많이 힘들고 이런 게 좀 확 와닿아서 그래서 저도 이게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해리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죠? 이게 마치 그 많이 쓴 핸드폰의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듯이 충분히 100%인데 반드시 100%인데 너무 빨리 떨어져. 슬쩍 봤는데 50%야 30%야 이런 것처럼 이제 풀피가 작아진다. 네, 맞아요.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뭐 좀 반성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건강 관리를 대학생 때 꼭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물론 중요한데 안 죽는다 이거죠. 안 죽는다? 금방금방 회복하니까 그래도. 네. 이게 저도 지난 학기 때 죽었다가 잠깐 이제 방학 되면서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원래 수면 패턴 회복하는데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굴러도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건강 관리는 언제나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작년에. 저도 재작년에는 그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 나 뭐 술 먹고 술은 뭐 잘 못 먹어도 다음날 괜찮아. 약속 막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다시 아침 9시에 나가도 괜찮아. 할만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야 되나? 자꾸 나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비율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뭐의 비율이 올라가냐? 내향형 인간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거는. 왜 올라가냐? 이제 외향형인 사람도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집이 좋아지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저도 지금 I로 바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점점 비율이 INFP 1010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왜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중요하다. 아, 패널분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 패널분들만의 건강관리법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나만의 건강관리 루틴이나 아이템이 있다면 한 번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학교가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인데 버스가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통. 저는 그래도 좀 걷고 싶어서 버스를 안 타고 걷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건강 관리라면 관리인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주로 이제 밑에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기숙사 올라가는 거 이럴 때는 걸어서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보기에는 한 10,000보? 진짜 그 정도 걷는 것 같아요, 매일. 많은데요? 와우. 만보? 10,000보. 와우. 저 한 번 하루에 500보 걸은 적 있거든요. 500보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죠. 이제 집에만 박혀 있는 거죠. 부엌에서 밥 먹고. 와, 대박이다, 만보. 완전 루틴인데요? 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매일 10,000보고 적은 날은 6,000~7,000보 정도 걸어요.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근데 아이템이랄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이템이란 걸 쓰기보다는 이제 저는 좀 뭘 안 하려고 하고 좀 하려고 하는 편인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아이템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 관리 어플 이런 것도 저는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다른 분들 혹시 어플 써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 러닝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나이키 러닝 어플인가? 그걸 써봤는데 한창 할 때 쓰다가 지금은 안 써서 잘 몰라요. 그런 거에는 뭐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냥 얼마나 뛰었는지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막 뛸 때 지금은 속도 얼마로 뛰어라 아니면 지금은 조금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약간 가이딩을 받으면서 뛰는 네네. 거네요. 오, 신기하다. 이게 로봇에 조종당하는 인간이네요. 그분은 이제 사람입니다. 아, 사람이에요? 네. 녹음되어 있는 음원을 들으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 음원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속고 있네 구슬이. 지금 인공지능한테 조종당하고 있네. 그럼 구슬이는 혹시 건강관리 루틴 있어요? 저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컴퓨터 학과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 거북목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맞죠. 그래서 목이랑 손목이랑 이런 게 안 좋아지기 좋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의식적으로 기지개를 한번 펴고 이제 목을 뒤로 젖히고 이런 스트레칭을 하고요.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요. 제가 원래 스트레칭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좀 상쾌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멋진데요?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서 맨날 알람 캡처만 5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람 캡처? 네. 알람 캡처만 5번 돼 있어요. 보면 항상. 캡처? 그러니까 못 일어나니까 핸드폰에 아무렇게나 누른 거죠. 그럼 캡처가 되잖아요. 캡처만 5장이 돼 있어요. 아침마다. 하지만 쏘가 빈몽사몽 캡처를 할 때 구슬이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저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그냥 언젠가 일어나면 이제 저는 휴학생이니까 당장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면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좋은 루틴이네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아이템도 있는데 노트북을 많이 하니까 이게 노트북을 그냥 책상에 두고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노트북 거치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사용을 해서 고개를 들고 노트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패드도 손목이 이렇게 손목을 받쳐주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우스 그거 계속 쓰니까 손목에 굳은 살 생기더라고요. 굳은 살이 생겨요? 저 여기 굳은 살이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안 튀어나와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대고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루틴이 있긴 있는데 이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해주세요. 뭐죠?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저만 아는 거거든요. 네?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 창피한데? 괜찮아요. 자기 전에 조금 맨몸 운동을 합니다. 아이 뭐예요? 뭐가 창피해요? 에이, 창피해. 뭐야?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 조금 팔굽혀펴기랑 5번? 예? 양이 너무 적다길래. 뭐 그거보단 더 많지만 그 정도. 네, 예.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다는 게 어디예요 지금?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랑 그 왜냐면은 그 헬스 좋아하는 친구들에 비하면은 너무 제이 형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 형도. 근데 저는 너무 완전 그냥 아이, 그거라. 그 뭐 하러 비교를 합니까 하는 게 지금? 어디예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좀 잘 받아주시네요. 그거를 자기 전에 뭐 맨날 하면 좋은데 맨날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나 운동이 없어. 하루 500보야. 그러면은 좀 합니다. 오. 아무도 몰라요. 몰래 하거든. 그런 쪽이 좀 루틴일 수 있겠고 아이템은요. 저는요 진짜 놀랍게도 웬만한 가방에 컨디셔너를 갖고 다닙니다. 뭔지 아세요? 네. 숙취 해소제. 네. 이것도 뭐 건강 관리 아이템인가요? 아이템일 수 있죠.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저는 술이 너무 약해서 술 먹은 다음 날에 아무것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갖고 다닙니다. 건강 관리. 맞죠. 건강 관리죠. 아, 중요한 본인의 컨디션 관리죠 그렇지. 이게. 컨디션 관리 컨디션으로 하는 거죠. 멋있다. 근데 저도 술 마실 때는 꼭 숙취 해소제를 마셔야 돼요. 그게 진짜 커요. 네. 다음 날에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패널분들 다들 나름의 건강관리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스트레칭부터 걷기, 뭐 컨디션 챙겨 다니기, 아니면 뭐 러닝어플 깔아본 친구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 멘탈 쪽도 한번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멘탈 건강관리법도 혹시 있을까요? 전 있어요. 오, 뭐죠? 근데 저는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눈물을 흘리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슬픈 영화를 봐요.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슬픈 영화를 본다. 울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슬픈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 저는 이제 웬만큼 안 슬픈 영화도 진짜 슬프게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라 다들 이거 보고 나는 울컥만 했어. 그래서 저는 진짜 소매 다 젖을 정도로 막 이렇게 봐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서 울고 오잖아요. 네. 그럼 뭔가 기분도 좀 후련하고 좀 뭔가 스트레스 좀 날아간 것 같고 좀 멘탈적으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해리가 옛날에 그 올리브영 추석 그였나요? 네네. 거기서 뭐 국제시장인가 뭐였죠? 7번 밤의 선물이었나요? 그거 네, 보고 뭐 맞아요. 그냥 쇼츠만 봐도 막 바로 눈물 체류탄 나온다고. 터진다고. 무조건이죠. 그거는 이제 그 영화 내용을 아는 순간 이거 보면은 명장면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나요. 신과 함께는 거. 제 눈물 포인트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운다. 근데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구슬이도 그래요? 진짜 눈물을 쏟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서. 약간 매운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맞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름의 멘탈 관리법인 거죠. 텐텐은요? 저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일과가. 그러면은 마인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쭉 제가 이렇게 떠요. 유체 이탈로. 그럼 밑에 제가 보이죠. 뷰로. 그걸 조이스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심즈 같은 거. 음. 그런데 오늘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 공부해서 빨리 지능을 높이는 거야. 능력치를. 마인드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 그러면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외압이나 뭐 공부량이 많거나 과제량이 많거나 그러면 다 그게 약간 경험치라고 생각이 돼요. 뭐 실제로도 경험치죠. 게임처럼. 그렇죠. 네. 그거를 막 해결하는 거지. 오른쪽에 막 체크리스트 탁탁 되면서.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게 그거를 너무 힘들다고 계속 하면은 이 게임이 재미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이거 유체 이탈 조이스틱. 아주 N적인 해결 방안이죠. 저도 하나만 말해보자면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상황 회피합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어떤 식이냐면 네. 예전에 처음 대학 들어와서 과제를 할 때 그 과제의 양 때문에 좀 버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양에 네. 진짜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를 끝냈는데 아직 나한테 3개가 남아있어. 근데 이거를 내일 아침 2시까지 제출을 해야 돼. 네, 오후 2시죠.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새벽에 그걸 다 하는 게.
너무 진짜 제가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한번 펜에 던졌어요. 책상에서 그냥 펜을 패대기 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트레스 확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저희는 렌더를 돌리는데 뱉을 때가 많아요. 영상을 뱉거나 뭐 3D를 뱉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뱉어요. 네,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잠깐만. 그 컴퓨터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내 컴퓨터잖아. 내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저는 걔를 안 봐요. 네.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나가서 그래도 내가 산 내 예쁜 컴퓨터, 내 귀여운 노트북 이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남자친구예요? 진짜 사람 대하듯이 한번 싸우고 나서 이제 나가서 화 풀고 오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저의 멘탈 관리법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스트레스가 등장했을 때는 잠깐 도망간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텐텐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유체 이탈하는 거죠. 그 유체 이탈의 대상이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슬이도 들어볼까요? 저도 텐텐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요. 저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는 걸 좀 힘들어해요. 좀 상황이 잘 안 풀리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시트콤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시트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거나 이런 일들이 시트콤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웃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웃긴 일이 생겼네 하고 그렇게 넘기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한참 한 적 있어요. 진짜요? 진짜 유쾌한 방식이네요. 근데 거기서 한 박자 더 나가면은 가상의 카메라를 보고 인사해. 여기까지.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 쇼 마냥 가상의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어깨 으쓱 놓쳐버렸네.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구슬. 너무 강력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시트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돼요. 그러면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그러면 다행이네요. 걷잡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이 어깨 으쓱으로 안 돼. 해결해야 되거든. 너무 슬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냥 몸을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10분짜리만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해요.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걸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오, 좋네요. 그래도 다들 신체 관리보다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법이. 뭐 신체 관리는 정해져 있지만은 멘탈 관리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좋습니다. 패널분들의 건강관리법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건강관리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꿀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별로 이것만은 진짜 하지 말자. 아니면 이거는 진짜 꼭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요. 네. 사실 운동을 해라, 멘탈을 잘 챙겨라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은근 신경을 잘 안 쓰는 게 있어요. 먹는 거. 이것만은 하지 말자 저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뭔가를 연달아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랑 밥 안 먹는 거. 그거를 연달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배달 음식 맞는데 그게 이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럼 내일 모레도 먹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취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배달 음식을 30일 내내 먹는 사람이 돼. 이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가끔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안 먹었잖아. 그럼 배고프지가 않아. 그럼 내일도 그냥 대충 먹고 별로 안 먹어. 그럼 내일 모레도 그럼 죽어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연달아서 먹는 거를 좀 덜 챙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이것도 뭐 먹는 건데요. 저는 물. 맞아요. 중요하죠. 특히 앉아 있는 일이 많은 이 학생들이 은근 물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은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요? 쏘얘기예요? 저 하루에 500도 안 먹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뭐 살 수야 있겠다마는 안 좋습니다. 물을 좀 시간별로까지도 상관없어. 그냥 텀블러가 비어 있으면은 물을 뜨세요. 텀블러가 안 비어요. 텀블러를 안 쓰는데 일단 잠깐만. 페트병이 안 비어요. 그러면 좀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조금 하루 2리터까지 상관없어. 1리터라도 좀 마시면은 물을 마시면 진짜 좋아집니다. 피부나
수면 질이 좀 좋아지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오. 항상 그 컴퓨터 맨날 앉아 있으면 물을 잘 안 먹는데 좀 의식해서라도 앉아 있을 때 물을 좀 같이 마시자. 이게 좀 이것만은 꼭 챙기자 하는 저만의 어떤 자그마한 팁입니다. 좋아요. 배달 음식은 매일 하지 말고 물은 꼭 매일 물은 당연히 매일 먹어야죠. 네, 물은 꼭 챙겨 먹자. 2리터 이내에서 자유롭게? 아니면 최소 양 있나요? 최소 양이요? 그냥 뭐 일단 500은 너무 적어요. 아, 500을 못 마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안 되죠. 500은 쉽지 말이 안 않네. 되는데.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은 있으신가요? 저는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먹고 물을 안 먹어요? 예, 오. 제가 심지어 하루에 밥도 2끼밖에 안 먹어서 제가 기숙사를 사는데 시간표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녁을 제가 9시 반에 먹거든요. 네. 그리고 점심을 2시쯤 먹으니까 이제 아침을 먹기가 시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보통 기상청이 10시쯤 돼서 그래서 끼니를 거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집밥을 먹기가 좀 힘들어서 배달을 보통 많이 시켜 먹는데 저는 물도 잘 안 마시거든요. 혼나야겠는데? 저는 수분을 그 커피로 채우는 사람이라 약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카페인은 수분 배출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이뇨 작용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만큼은 꼭 챙기자 하는 게 그래도 전 채소가 들어간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뭐 어떤 거요? 찜닭? 그러니까 쌈이 있는 고기를 먹더라 쌈이 있으면은 마늘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고 좀 이제 그 파스타를 시키면은 위에 있는 바질 안 남기고 다 먹고 샐러드 같은 거 다 먹고 기특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고 저는 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밤을 셀 때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오늘 하루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수면량이 떨어졌으면 저는 낮에 자서 보충을 해줘요. 총량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셀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날에 그만큼은 충분하게 자줘야지 저는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잠을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하루에 6시간은 무조건 넘게 그리고 많이 자면 한 12시간까지 이렇게 자는 것 같아서 오. 이제 제가 찔릴 차례네요. 잠도 중요하죠. 맞아요. 잠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도 채소를 꼭 챙겨 먹는 만큼 이제 청취자분들도 채소는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구슬이는요? 저는 그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자. 와우. 저도 잘 못 지키긴 하는데 계속 그냥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을 좀 맞춰 놓으면 그래도 몸이 덜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과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저는 술을 원래도 잘 안 마시긴 하는데 그냥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기면 최대한 그냥 조금 마시고 굳이 안 마셔도 되는 자리면 음료수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고 술도 이제 멀리 한다는 거죠. 네. 좋은 팁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해보자면 저도 하지 말자가 있는데요. 애들 보면 무슨 자기가 게임 캐릭터인 것 마냥 며칠 밤새고 포션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약이 포션인 것 마냥 그거를 주고 장창 마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걱정돼요, 진짜. 진짜 무슨 어느 날은 몬스터 먹고 어느 날은 뭐 핫식스 그런 거 먹고 어느 날은 커피 몇 잔, 한 잔으로 안 되니까 샷 몇 개 다 때려 부은 거 먹고 어느 날은 좀 좋은 그 홍삼액 있잖아요. 좋겠어요? 그게 몸에? 지금 잠을 안 잤는데? 그런 애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안 자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 감기가 걸려. 잔병치레가 있어요. 근데 카페인 계속 마시면서 약이랑 같이 먹어. 좋겠냐고요. 부작용 오죠, 그러면. 몸 다 상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진짜 약이랑 카페인 섞어 드시는 거 하지 마세요. 포션 마시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못해. 뭐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 잠 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 뭐라 못하겠는데
약이랑 같이 섞어 마실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죠.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진짜 그러고 보면 쓰러질 거 걱정돼요. 음, 그리고 잠도 사실 저는 무조건 자자주의라서 네. 최소 2시간 자고 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쪽잠은 자야 해. 맞아. 그게 완전 꼴딱 새는 거랑 한두 시간 자는 음. 거랑 한 100배 차이 나요. 100배. 근데 뭐 또 1시간 자면 더 피곤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그 1시간 자서 피곤한 게 나중 되면 큰 차이가 돼요. 맞아요. 그때 일어났을 땐 피곤한데 조금 지나면 그 1시간 덕분에 내가 오늘 1시간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쪽잠이라도 좀 자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챙기자와 하지 말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늘 녹음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드리는 한마디 선물 시간 가져볼게요. 자, 구슬이부터 한마디 선물 해볼까요? 저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선물. 좋은데요? 좋죠, 네. 한마디 충고네요. 네, 충고. 그러면 이제 사연에서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연자님 이제 저도 노력을 할 테니 저랑 같이 하루에 물 1리터씩 마셔봐요. 아, 여긴 또 제한이네요. 네, 제가 이제 좀 필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 물이.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을 테니까 이제 사연자님도 물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그쵸. 1리터 정도. 저도 이제 같이 할 테니까 사연자님도 이런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텐텐은요? 자, 사연자분 저랑도 약속을 하나 합시다. 수면 패턴을 적어도 2시 전엔 자고 적어도 한 6시간은 자기. 어때요? 요 정도면 지킬 수 있죠? 본인 할 수 있어요? 2시 전에요? 2시 전에 앉기 시작하는데 이제 1시 반에 앉는데 아무튼 저도 조금 수면 패턴 조금 이제는 사실 저번 학기보다는 훨씬 좀 규칙적으로 변했는데 그러니까 삶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삶의 질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구슬이랑 같이 스트레칭 하시고 해리랑 같이 물 드시고 저랑 같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찾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 선물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사연자님께까지 오늘 녹음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고디바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사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몸을 위한 작은 운동, 그리고 마음을 위한 소소한 휴식은 꼭 필요하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이 확연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우유, DJ 예쏘, 패널의 텐텐 구슬 해리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